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9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설계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리팩토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설계 패턴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또다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팩토링 수업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리팩토링 개념을 이해해 보는 것, 리팩토링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주로 그 마틴 파울러가 서술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Refactoring이라는 책인데 이 first edition이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뒤로 개정판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한참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두 번째 세컨드 에디션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내용 측면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리팩토링 개념이 뭐 바뀐 건 없고요. 예제들이 좀 더 최근 언어에 맞게끔 바뀔 걸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 불행한 것이 이 세컨드 에디션은 예제들이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퍼스트 에디션은 자바로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에디션은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었고 예제는 거의 뭐 아주 색다른 새로운 예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존 예제들을 조금 각색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꾼 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펴볼 예제는 1999년도 예제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first edition에서 소개하는 예제는 비디오 가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비디오 가게들이 없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골목 곳곳에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은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게에 가서 최신 비디오를 대여해 가지고 집에 와서 비디오를 봤고요. 조금 지나서는 이 비디오가 이제 DVD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는 이제 파일 방식 또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또 다운로드 형태가 아니라 스트리밍 형태로 넷플릭스나 뭐 티빙이나 이런 데서 영화들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오래됐기 때문에 주제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뭔가 안 맞는 예제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뭔가 최근에 맞게끔 각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1999년도 제 1판에 소개된 그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있는 코드보다는 제가 자바로 작성된 코드들은 좀 더 1999년 자바 버전이 아니라 최신 자바의 기능들이 다 뭔가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바꾸긴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책에 있는 예제하고 제가 사용한 예제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제를 살펴드리면 고객들은 비디오 가게에 방문해서 보고 싶은 영화를 대여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보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 반납을 할 때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국내 제가 사용하던 시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선불로 다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납할 때 기간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추가 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런 뭐 페널티를 물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프로그램의 예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대여를 하고 보고 반납하게 되면은 그 대여한 기간에 의해서 비용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얼마만큼 대여를 했는지 그 대여한 기간에 따라서 또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계산이 달라집니다. 영화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화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아동 영화들이 있고 뭐 주로 애니메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최신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빌리고 싶은 최신 영화들은 이제 비용이 좀 비쌌고 오래된 영화들은 조금 저렴하게 또 기간도 길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반은 기본적으로 2,000원을 지불해야 되고 2일 경과 후 1일부터 1,500원씩 추가 비용을 내야 됐습니다. 아동은 기본이 1,500원이고 3일 경과 후 1일 1,500원을 지불해야 되겠고 최신은 대여일자 곱하기 무조건 2,000원으로 대여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립 포인트가 있는데 영화 한 평당 100원을 적립해줘요. 그런데 최신 영화는 2일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100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200원을 적립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3일, 4일 하면은 더 많이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최신 영화는 최대 200원까지 나머지는 대여 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100원의 적립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이런 비디오 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3개 만들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대여라고 하는 클래스, 그리고 고객이라는 클래스, 3가지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는 영화의 제목과 가격, 프라이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코드는 2,000원, 1,500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요 비용 지불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프라이스 코드라고 하는 건 일반인지 아동인지 최신인지 요것만 구분하면 되겠고 렌탈은 대여 정보인데 어떤 영화를 며칠 대여했는지 그 정보만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런 대여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목록을 바탕으로 요 스테이트먼트라는 메소드에서 고객이 얼마를 이제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지를 출력해주는, 계산해주고 출력해주는, 뭐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잘 동작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했던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가?
매우 단순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프로그램의 일부이면 또 나중에 기능들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지 보수 가능성, 가독성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계속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은 유지 보수가 쉽도록 기능들, 우리가 vary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상화를 해야 되겠고 OCP가 되게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최신, 아동, 일반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왕창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지 보수 가능성 어느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앞서 본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세 종류로 분류했고 세 종류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류가 늘어날 수 있고 계산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력을 결과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른 형태로 출력을 바꾸고 싶을 때 얼마만큼 또 프로그램이 수정해야 되냐. 또 환경이 지금은 콘솔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 외부로 출력해야 되면 또 얼마만큼 수정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코드를 먼저 보고 차례대로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최초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클래스입니다. 영화 클래스는 그 영화 제목, 분류 코드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이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이 영화에 대한 분류는 여기에 열거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Children's, Regular, New Release. 그 다음에 렌탈 클래스 보면 이 렌탈 클래스는 대여 영화, 대여 기간 두 가지 정보만 유지하는 또 단순한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실제적인 기능은 커스터머에 들어 있습니다. 커스터머는 대여 목록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여 영화를 추가할 수 있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영수증에 해당되는 그 리졸트를 문자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제 나머지 두 개는 데이터 클래스이고 커스터머 클래스의 경우에도 특별히 단순한 메소드인데 뭐만 복잡하냐면 이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만 되게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vary하는 부분, 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추상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팩토링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리팩토링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클래스를 보면 나머지는 메소드들이 그 자체들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여요. 스테이트먼트라는 메소드를 보면 길다. long 함수예요. long 함수라는 것 자체는 코드 스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한번 숙제로 했듯이 함수가 길면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모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모듈화의 초점에는 뭐가 베리하지, 어디가 바뀌지, 그런 측면에 볼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함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 함수가 뭘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 대여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을 만드는 부분, 세 가지 기능을 함수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응집성은 별로인 거죠. 함수는 한 가지 기능만 해야 됩니다. 이 함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 그 기능들을 분리해서 별도 함수로 빼내고 그 함수에 있는 결과값들을 갖고 와서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리팩토링의 첫 단계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만들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리팩토링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리팩토링은 기능은 유지한 상태에서 코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과 후, 리팩토링 전과 리팩토링 후에 그 소프트웨어의 동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밖에서 보이는, 외부에서 보이는 동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부에서 그 결과를 어떤 수행하는 그 부분의 코드는 변할 수 있지만, 리팩토링 통해서 변할 수 있지만, 결과는 차이가 없어야 돼요. 보통 리팩토링은 정확한 프로그램의 코드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오류를 찾거나 어떤 코드를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팩토링은 코드의 구조를 개선해서 나중에 더 수정하기 용이하고 코드 냄새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야 되겠고, 우리가 만드는 테스트 프로그램들은 보통 단위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의 각 개별 메소드들을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형태대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 테스트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OK를 줄 겁니다. 테스트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이렇게 리팩토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은 테스트에 집어넣으면 다시 OK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fail이 나오면 리팩토링 과정에서 뭔가 잘못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든지 이 버전에서 그 문제가 되는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서 만드는 그런 개발 방법이 바로 agile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입니다. incremental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바로 조금 만들고 리팩토링, 조금 만들고 테스트, 리팩토링, 테스트.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조금 만들고 테스트. 그 다음에 리팩토링, 또 테스트. 이런 반복해가지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incremental 프로그래밍, agile 프로그래밍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성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새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살펴봤더니 해당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기존 코드를 리팩토링해서 더 좋게 만든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도 설계 패턴처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팩토링은 어떤 방법이다. extract method다. 그러면은 긴 메소드에서 함수를 부분 코드를 다른 함수로 만들어내는 것을 extract method refactoring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마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extract method는 긴 메소드의 일부 코드를 새 메소드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해하기 위해 주석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그 주석을 없애고 메소드로 만들어서 메소드의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기능을 통해서. 이 extract 메소드 할 때 주의점은 해당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의 처리입니다. 이 코드가 있고 요 부분을 이게 함수인데 요 부분을 또 별도 함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사용이 되는 변수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변수는 인자로 전달하고요. 수정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얘를 반환값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extract 메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로 돌아와서 extract 메소드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개선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스테이트먼트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 비용을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립금을 계산하고 있고, 영순 출력물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시면 이 포문에 보시면은 안에 스위치 문이 있고 요 스위치 문에서 각 대여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독립적인 부분이니까 요 부분 this amount 값을 계산하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extract 메소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팩터에 보면은 extract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compute rental price 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로 extract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his amount에 equal compute rental price가 되겠고 요로 쭉 함수를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먼트는 간결해졌고 요 함수는 응집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함수는 주어진 인자의 대여 비용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뒤로 가보면 요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 this amount가 사용이 되고 렌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렌탈이라는 변수는 이 안에서 요 코드 내에서 수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되지 않는 변수는 사용하는 데이터는 extract 메소드를 할 때 인자로 전달해야 되겠고 이것의 결과로 바뀌는 값이 this amount인데 이 this amount는 반환값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 이렇게 extract 메소드가 되면 이 extract 메소드를 한 것에서 이 변수들의 이름도 혹시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extract 메소드를 한 다음에 그 함수의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 또 매개 변수 이 이름들이 필요하면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extract 메소드 한 버전을 보면 compute rental price라고 했고, 원래는 this price라고 했는데 this amount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this amount라는 가격을 여기서는 price라고 간단하게 바꿔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변경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extract 메소드를 한 다음에는 이 extract 된 메소드에서 함수에서 사용되는 이름들을 더 적절한 이름이 있으면 맞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꾸면서 이 this price, this amount라는 것도 this price로 이름을 바꿔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 JUnit로 테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테스트가 잘 통과가 되고요. extract 메소드 한 다음에도 요 똑같은 테스트를 실행하면은 테스트가 잘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리팩토링 할 때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하나씩 말 때마다 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리팩토링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리팩토링을 할 때마다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리팩토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팩토링은 작은 단위로 해야 되고요. 하나의 리팩토링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리팩토링이 코드에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수정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리팩토링한 그 부분에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래야 그렇게 돼야지만 오류를 줄이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Any fool can write code that a computer can understand. 누구든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good programmer write code that humans can understand.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가독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리팩토링인데 리듬 오브 리팩토링은 테스트, 스몰 체인지, 테스트, 스몰 체인지입니다. 조금만 바꾸고 테스트하고 또 조금 바꾸고 테스트하고 이게 리팩토링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리팩토링은 move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한 메소드가 현재 정의된 클래스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객체 상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 또 위치가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move 메소드는 한 메소드의 정의 위치를 바꾸는 리팩토리입니다. 기존 클래스에서는 단순 위임 호출을 유지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부분적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추가적으로 리팩토링을 move 메소드를 적용해서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로 빼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스위치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문들이 메소드에 있는데 이 조건문에서 살펴보는 그 조건식, 스위치식의 어떤 그 데이터가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렌터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클래스가 아니라 렌탈에 있는 어떤 데이터의 정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렌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는 get price 코드니까 move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번에 move로 이동하지 말고 렌탈로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move 메소드가 move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refactor move. 렌탈로 muve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렌탈에 컴퓨터 렌탈 프라이스가 됐고, 렌탈에 가면 이렇게 메소드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브는 언두가 안 되네요. 예. 네, 다시 옛날 버전으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리팩토링 하는 방법을 자동화해 주도록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버전으로 실제 가서 살펴보면 커스터머는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제 렌탈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메소드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렌탈에 가면 get charge라는 메소드로 이름을 바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기능을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렌탈이 조금 데이터 클래스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기능이 좀 추가되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여전히 보시면은 get movie의 get price 코드를 이용합니다. 즉 여기서 실제 계산할 건 아니고 movie까지 옮겨야 되는 게 최종 골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커스텀에 보면 우리는 그 렌탈에서 요 스테이트먼트에서 각 대여의 그 대여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을 extract 메소드를 한 다음에 move 메소드 했었죠. 근데 요 포문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는 대여 비용뿐만 아니라 적립금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계산하는 부분도 extract 메소드를 하고 move 메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던 내용을 이렇게 compute frequent rental points라고 하는 메소드로 extract 메소드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도 보시면 조건식에서 따지는 게 이제 렌탈에 있는 데이터 기준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렌탈로 무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렌탈에 get charge와 get frequent rental points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됐고, 커스터머에 이제 커스터머에 있는 메소드는 요 포문은 되게 깔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리팩토링 하나 더 했는데, 그거는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기존 방법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커스터머가 렌탈도 접근하고 있고 무비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에서 무비 정보도 갖고 오고 프라이스 정보도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 extract 메소드 한 다음에 move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커스터머는 렌탈하고만 상호작용하고 무비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존관계를 리팩토링을 통해서도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제 코드가 많이 개선됐구나 라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데, 계속 리팩토링을 끝까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팩토링을 더 해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 불필요한 임시 변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아까 this price, total amount 등 여러 가지 그 statement 메소드를 보면 지역 변수들이 있어요. 이 지역 변수들을 계속 꼭 써야 되냐, 없어도 되냐,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place temp with query refactoring은 지역 변수를 없애서 뭘 얻고자 하냐면 코드의 길이, 그러니까 간결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시 변수가 사용된 표현식을 메소드 전환하여 코드의 길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당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시 지역 변수를 큐리로 어떤 함수 호출 통해서 그 임시 변수가 했던 역할을 하도록 바꾸게 되면 그 함수는 또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역 변수와 달리.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팩토링은 extract 메소드 이전에 수행하면 해당 코드를 추출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매개 변수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변수 제거를 extract 메소드 후에 하는지 전에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코드를 보면은 커스텀의 코드에 보면은 this price 해가지고 렌탈 개차지를 했고 frequent 포인트를 이제 포인트를 축적하고 있죠. 그리고 total price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를 보면 우선 this price 렌털 개차지라는 부분 있죠. 그 한 그 지역 변수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this price는 렌털 개차지를 했고 이 this price가 쓰였던 곳은 요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거하고 얘를 요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렌털 개차지, 여기도 렌털 개차지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거 뭐지? 하고 이런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함수를 두 번 부르고 있어요. 코드 중복이죠. 코드 중복인데 저렇게 해놓고 계속 리팩토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렇게 코드를 두 번 부르는 것이 정말 성능에 크리틱한 건지 아닌지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면 저렇게 중복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된 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리설트를 getCharge를 계속 불러서 토탈
그 출력 정보를 얻어내고 있고, 요 두 가지를 따로 만든 거죠. 여기 보면 total price라는 메소드 지역 변수가 있었고, frequent points라는 지역 변수가 있었는데, 그 지역 변수를 query라고 하는 함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get total charge라고 하는 함수에서 전체 비용을 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 적립금을 구하는 부분이 따로 함수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에서는 전체 그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한 각 대여금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불러지는 거, 여기서 불러지는 거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리팩토링에서는 이런 중복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 측면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코드를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메소드의 응집성과 이제 응집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렌탈에서도 이 스위치문에 있던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도 주로 무비에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무비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무비 쪽에 get charge, get frequent rental points를 만드는데, 이 무비에 있는 데이터 갖고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days rented는 렌탈이 유지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무비에 전달해서 계산을 받아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ove 메소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그 메소드가 남아 있는 거죠. move 메소드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렌탈에는 요 두 개가 없고, get charge는 무비에서 요청해서 결과를 넘겨주는 형태로, 그때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대여 기간 정보를 넘겨주면 무비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레귤러면 얼마, 뉴 릴리스면 얼마, children이면 얼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치문도 자바 16에 추가가 된 스위치 익스프레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자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이 아니라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모습에는 커스터머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쭉 길게 만들어져 있고, 무비와 렌탈은 거의 데이터 클래스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5번째 버전에 보면은 커스터머는 3개의 메소드로 아주 깔끔하게 코드가 바뀌어져 있고, 그 스테이트먼트가 각각의 역할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코드, 전체 적립금을 계산하는 부분, 영수증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각 코드의 응집성이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있고요. 무비에서 이제 그 대여 비용을 또 적립금을 계산해주고, 렌탈은 무비에서 그 계산된 값을 이용해가지고 커스터머한테 넘겨주는 그런 클래스가 되고 있습니다.